자, 이 기사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손흥민 손톱이라고 불리우죠. 손톱이 침묵하자 허수아비가 되었다. 이쯤 되면 의존증, 손흥민 경기력에 좌우되는 토트넘 4위 탈환 과연 가능한가? 맞습니다. 바로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과 웨스트햄의 경기가 1대1로 비기게 되면서 토트넘의 4위 탈환이 굉장히 위태로워졌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새벽 시간대에 응원하면서 아마 본 경기를 보셨을 수많은 축구 팬분들께서는 안타까움과 탄식이 터져 나왔을 텐데요. 기사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토트넘 호스퍼의 손톱 의존증이 확실하게 입증이 되었다.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좀 좌절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분명히 직전 경기에서 15호 골까지 터뜨리면서 손흥민 선수의 경기력을 보여줬지만 바꿔놓고 말하면 손흥민 선수가 득점을 하거나 도움이 없다면 이 토트넘이 굉장히 위기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캡틴이자 팀의 원톱 스트라이커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손흥민의 컨디션에 따라 토트넘의 경기력 레벨이 좌우된다라는 것이 웨스트햄전을 통해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손흥민이 컨디션이 좋아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는 등 좋은 활약을 펼칠 때는 그야말로 챔피언스 리그 탑 클래스 수준의 막강한 경기력을 보여주지만 그렇지 못하면 유럽의 세컨드 티어 팀으로 전락해버리는 셈이다. 이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자, 토트넘 팬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속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손흥민 선수가 머리를 짚을 정도로 굉장히 답답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도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죠. 결국 쉽게 말해서 손흥민 선수가 날아다니는 시합에서는 이 토트넘이 정말 막강한 파워를 자랑하는 아주 강팀이 되지만 손흥민 선수가 조금이라도 컨디션 난조를 보일 경우 굉장히 팀의 경기력이 좌지우지 된다라는 겁니다. 3일 오전 4시 15분 영국 런던 스타디움에서 열린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의 이 프리미어리그 31라운드에서 승점 3점을 노렸지만 1대1로 무승부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우승은커녕 4위를 해야 하는데 만약 승리를 했다면 4위 역전이 가능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결국 승점 1점을 얻는 데 그치면서 현재 4위인 에스턴 빌라와의 승점 차를 2점으로 줄이는 데에 만족했습니다. 현재 에스턴 빌라는 여전히 59점이고 토트넘은 57점이죠. 이걸 역전하지 못하면 4위 탈환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토트넘이 비기거나 지는 경기에 전형적인 패턴이 또 나왔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 출전하여 풀타임 또는 풀타임에 준하게 열심히 뛰었지만 고립되거나 공격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 상황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토트넘의 경기력은 여지없이 추락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공격의 스피드는 느려지고 이 정체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억지로 앞선의 손흥민에게 패스가 된다 하더라도 거의 돌발적인 상황이라 손흥민 선수가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는 장면이 이어졌다라고 해요. 일각에선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클루셉스키라는 선수, 아마 토트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선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선수가 일각에서는 너무 자기만의 어떤 독단적인 플레이를 했다. 원톱으로 달렸다.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해야 했는데 이 대안 클루셉스키 선수가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하지 않아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게 오죽했으면 자, 제가 좀 보여드릴 몇몇 장면들이 있는데 사실 이 클루셉스키와 손흥민 선수 좀 많이 친하지 않습니까?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 클루셉스키 선수가 보여준 몇몇 장면들이 사실 손흥민 선수의 팬분들을 또 굉장히 분개하게 만들었다. 또는 역시 손흥민은 남다르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는 의견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인데요. 여기 허리를 숙이고 있는 선수가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클루셉스키라는 선수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선수가 보여줬던 행동이 결국 손흥민 선수에게 많은 피해를 끼쳤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 상황에 이번 경기 결과까지 좋지 못하다 보니까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많은 분쟁이
벌어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요건 제가 조금 이따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고 좀 더 기사를 읽어보면 결국 비판은 손흥민에게만 집중되는 현상이 뒤따르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사실 엄청나게 뛰어다녔지만 이 경기 결과가 좋지 못하자 현지 매체들로부터 문매를 맞았습니다. 평점이 굉장히 낮았어요. 6.9점을 부여했고 풋볼 런던은 심지어 굴욕적인 평점 5점을 주기도 했습니다. 상대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공격 지역에서 전혀 위협적이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는데 결과적으로 축구가 혼자서 하는 경기도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 클루셉스키 선수가 원톱으로 스스로 패스하지 않은 채 독단적인 플레이를 했다라는 오해까지 벌어질 정도로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가 움직이지 못하면 굉장히 휘청거린다는 얘기예요. 기사에서도 결과적으로 토트넘이 손흥민에 대한 의존도가 얼마나 큰지 이번 웨스트햄전을 통해 입증이 됐다라고 합니다. 공공연한 비밀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순간 토트넘은 전 세계 모든 팀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다음에는 패배자처럼 경기를 하기도 한다. 손흥민이 없다면 토트넘은 그야말로 추락할 것이다. 심지어 손흥민이 없었다면 토트넘은 지금의 순위가 아니라 12위까지 추락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을 정도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손흥민 선수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컨디션 난조였냐? 아니면 실력이었던 거냐? 웨스트햄전의 무득점의 원인은 무엇인 거냐? 방금 말씀드렸던 이 클루셉스키 선수가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이 공격적인 플레이를 보였다. 이것이 결국 손흥민 선수에게 골이 이어지지 않은 결정적인 원인이었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런 말이 나올까요? 손흥민 선수는 팀의 중앙 공격수로 출전했지만 경기가 큰 영향력 없이 끝마무리되고 말았습니다. 5분 만에 선제골을 만들어낸 득점포로 웃었긴 했지만 사실 결국 실점까지 터지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그런 원인을 볼 수 있어요. 그 누구나 알 수 있던 손흥민과 동료들의 문제점이 있었다. 자, 그럼 정말 클루셉스키란 선수가 방해를 했기 때문일까요? 그런 장면이 있었을까요? 여기 보면 손흥민이 공격 과정에서 동료들과 동선이 겹치면서 효율적인 공격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경기 시작부터 문제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동선이 계속 겹쳤다라는 겁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막 팀플레이도 많이 하고 솔로 플레이도 강력한 선수지만 이 동선이 겹치게 되면 제 실력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바로 축구라는 스포츠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훌륭한 선수들임에도 이 선수들의 동선을 잘 조정해야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자, 그럼 앞에 말씀드렸던 이 클루셉스키 선수 도대체 무슨 경우가 있었길래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을 받았을까요? 자, 이 장면은 클루셉스키 선수가 이렇게 엎드려서 양말을 벗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클루셉스키 선수가 양말을 벗고 움직였는데 중요한 건 이 모습을 손흥민 선수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발견을 하게 돼요. 자, 근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 오른쪽 밑에 보이십니까? 흰색 무언가를 이 클루셉스키 선수가 그냥 벗어두고 갔습니다. 이게 양말인지 뭐 안에 보호대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이렇게 두면 이 축구장을 관리하는 관리팀이 이걸 다 정리를 합니다. 뭐 그래서 이 선수가 이렇게 여기에서 벗어두고 갔는지는 아직 확실치 않지만 뭐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손흥민 선수가 지나가면서 본 거죠. 시야에서 걸린 겁니다. 그러자 손흥민 선수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보이십니까? 이 곁으로 가서 이게 뭐야? 하고 살펴봅니다. 이때 클루셉스키 선수는 여기 옆에서 그냥 지나가고 있고요. 결국 손흥민 선수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본인이 다가가서 이 셉스키 선수가 두고 간 무언가를 직접 주워서 걸어갑니다. 결국 저게 쓰레기였던 양말이었던 이 축구장에 무언가를 벗어두고 간 선수는 클루셉스키 선수인데 이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이걸 그냥 다른 직원들이 치우게끔 두지 않고 본인이 이렇게 직접 주워서 간 겁니다. 이걸 본 많은 팬들은 이러한 말을 해요. 야, 클루셉스키, 이제는 손흥민 선수가
너의 뒤치다거리까지 해줘야 되냐? 이런 우픈 얘기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걸 짚고 쫓아가는 손흥민 선수인데 쿨루세프스키 선수가 이걸 얼핏 봤을 거예요. 제가 볼 땐 이게 아마 양말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양말 안에 있는 그 보호대가 아니었을까? 정강이 보호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이걸 왜 여기서 벗었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손흥민 선수가 이걸 주워서 곧 뒤따라갔다라는 겁니다. 주장인데 말이죠. 야, 주장이 갑질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 시스템이라고도 생각이 되는 것이 단체 생활인데 주장인 손흥민 선수가 오히려 다른 선수의 이렇게 두고 간 뭐 쓰레기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주워서 본인이 들고 가는 이 모습. 왜 우리가 손흥민 선수를 좋아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비록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 큰 역할은 하지 못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어땠습니까? 토트넘 400경기 클럽에 가입된 비유럽 선수 최초의 위협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토트넘 400경기를 뛴 비유럽 선수 중에 최초로 손흥민 선수가 등재가 된 거죠. 이 대단한 기록을 손흥민 선수가 아니면 지금 아시아의 어떤 선수가 심지어 비유럽 선수에서는 아예 최초라고 말을 했으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록이겠습니까? 심지어 공격 포인트로서는 손흥민 선수는 벌써 3위입니다. 골키퍼의 전설인 슈마이켈이 극찬을 했어요. 손흥민 선수는 그야말로 탐욕이 없는 선수다 라고까지 극찬을 했습니다. 이 영국 언론에 따르면 이 슈마이켈 선수는 레전드 골키퍼잖아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를 이렇게 극찬했습니다. 손흥민은 정말 환상적이다. 팀을 위해 정말 열심히 훈련하고 뛰어다닌다. 더불어 그는 리그 내 득점 5위 안에 들면서도 절대 이기적이지 않다. 누군가가 더 나은 위치에 있다면 바로 공을 패스하곤 한다. 필요한 득점을 해내고 기회까지 창출해낸다라는 이야기를 덧붙였을 정도입니다. 이 레전드 선수가 손흥민 선수를 이토록 극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야말로 탑급 선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마 축구 팬들, 시청자분들의 이 현명한 댓글 내용들도 매우 궁금합니다. 자, 지금 눈에 보이시는 장면이 많은 팬들에게 굉장히 놀라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 다른 장면조차 손흥민 선수의 인성을 알아볼 수 있다라는 후담들이 터지고 있는데요. 자, 먼저 이 사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객석에 있었던 토트넘의 한 팬 중에 한 분이 태극기를 들고 왔어요. 그랬더니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다가가서 태극기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깜짝 놀랬다라는 제스처를 보였던 겁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는 경기 중에 태극기만 보였다 하면 그쪽으로 골 세레머니를 하러 달려가거든요. 오죽했으면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는 팬들은 태극기가 필살기다. 경기를 응원하러 구경 갈 때 태극기 꼭 가지고 가라. 이런 말들까지 괜히 쏟아지고 있겠습니까? 자, 이런 모습을 보면 확실히 손흥민 선수의 인성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다음 장면도 마찬가지로 유명한 장면인데요. 앞에 보여드렸던 이 태극기, 손흥민 선수가 관객분에게 태극기를 건네받게 되는 모습이 있는데 그 순간 손흥민 선수의 이 오른쪽 손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저게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바로 태극기를 받기 전에 태극기에 경례를 하는 모습이었다라고 해요. 이 짧은 순간에 자신의 왼쪽 가슴에 손을 대면서 경례를 하고 태극기를 받아드는 손흥민 선수의 모습을 우리나라 팬분들 또 전 세계 팬분들이 보면서 야, 정말 국위선양하고 있구나. 국가대표가 아니고 한국대표라고 불리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저런 모습들 때문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쏟아지는 결정적 이유라고까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손흥민 선수를 좋아하는 연령대를 보면 남녀노소 구분 없이 손흥민 선수를 정말 엄청나게 극찬하고 응원하는 모습들이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손흥민 선수의 15호 골이 폭발하자 대한민국이 들끓었고 토트넘이 들끓었습니다. 손흥민도 인정했다. 나는 운이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침착함을 유지한 그 결과가 15호 골로 연결되었습니다. 짜릿함을 맛보는 손흥민 선수의 모습, 정말 너무나 행복하게 승리를 자축하기도 하는데요. 1대1로 팽팽했던 후반 41분 손흥민 선수의 골로 승부가 결정난 거 아마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사실 전반전부터 이미 손흥민 선수가 골키퍼까지 제치면서 회심의 오른발 슈팅이 좌측, 우측
골대를 연속으로 강타했지 않습니까? 골문 밖으로 흘러 아쉬움을 삼킨 손흥민 선수가 후반에 득점포를 터뜨리면서 환하게 웃게 되었습니다. 2대1로 승리한 이번 토트넘전, 쉽지 않았죠. 장거리 비행 강행군이 있었고요. 골대 불운까지. 오죽했으면 축구 팬들 사이에서 저 축구 골대에 눈에 보이지 않는 무슨 수호신이 있는 거 아니냐, 야신이 골대를 지키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왔을 정도로 사실 손흥민 선수의 강력한 슈팅 2번이 허무하게 골대를 쳤습니다. 이 선수들 사이에서는 우스갯소리로 골대를 맞은 건 실력이 아니라 운이 나쁜 거다, 이러한 말도 있죠. 하지만 손흥민 선수의 에이스 해결사 역할은 본능이었다라고 언론사에서 극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에이스 해결사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결국 손흥민 선수에게는 양팀 통틀어 최다 점수인 평점 8.2점을 받으면서 최고의 점수를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160번째 득점을 기록하면서 1960년대에 활약했던 클리프 존스의 159호 골을 제쳐버리면서 토트넘 구단 최다 득점 5위에도 오르는 기쁨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통계 전문 매체 옵타에서는요, 손흥민은 EPL에서 가장 많은 5차례 결승골을 넣은 선수로 집계가 됐는데, 축구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지금 5번째로 결승골을 넣은 선수로 우리나라 한국 선수가 집계된 거는 전무후무한 기록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감독 역시 피곤했을 거지만 그런 걸 절대로 핑계 삼지 않는, 상대가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서 경기하든지 아무런 상관없이 최고 수준의 경기를 하고 싶어 하고 늘 그렇게 경기를 하는 손흥민 선수가 존경스럽다라는 모습까지 비춰내는 감독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손흥민 선수 역시 A매치 이후 휴식기 직후에는 항상 그 경기가 평소보다 조금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대를 2차례나 맞췄나 보다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좌절도 했고 운이 나쁘다, 불운한 날이다 라고도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고 주장으로서 침착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결국 팀 승리에 도움이 되어 기쁘다라고 했는데, 이런 선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 보면 좌절하는 순간이 많이 오실 텐데, 손흥민 선수는 축구 선수로서, 주장으로서, 토트넘의 최고 에이스 선수로서 그런 좌절감을 매 경기마다 많이 맛보지 않겠습니까? 그걸 매번 극복해내고 이겨내고 있다란 얘기예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손흥민 선수는 국가대표라는 직함보다 한국 대표라고 하는 것이 더 어울린다. 조삼모사 같은 말이긴 하지만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스타 플레이어다. 이런 극찬이 왜 쏟아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리그 15호 골을 터뜨린 손흥민 선수는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올 시즌 EPL 최다 결승골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언론사에서 기사가 터져 나옵니다. EPL 최고의 해결사는 바로 나다. 종신계약 오퍼 이유를 증명한 바로 소니다. 종신계약 오퍼라니. 아시다시피 최근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와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혈안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축구 통계 사이트에 따르면요,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 EPL 기대 득점 9.98이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게 높은 거거든요. 이제 15골을 기록한 손흥민 선수는요, 기대했던 득점보다 약 5골, 5호골을 더 넣어버리는 결정력을 뽐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골을 기대하기 힘든 환경에서도 넣은 득점이 무려 5개나 된다라는 뜻인데요. 어떻습니까? 결국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에게 왜 파격적인 연장 계약을 제시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이같이 월등한 골 결정력이 너무나 큰 비중을 차지했다라는 겁니다. 평균 유럽의 주요 구단들은요, 30살이 넘은 선수에게는 새로운 장기 계약을 제한하지 않는 게 보통이라고 합니다. 선수 생명 나이라는 게 있죠.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아주 이례적이에요. 2025년 여름에 계약이 끝나는 손흥민 선수에게 사실상 종신 계약을 최근 제안했다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유럽 축구 이적 시장 전문가
기자 이야기를 따라보면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 간의 재계약 협상이 순조로울 것이다 라고 전망했다고 해요. 사실 해리케인 선수가 올 시즌 바로 독일의 바이에른 민헨으로 떠났지만 손흥민이 버티고 있는 토트넘은 오히려 케인 선수가 있었던 지난 시즌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너무 놀랍죠? 더불어서 88분 경기를 뛴 손흥민 선수는요, 경기 최우수 선수 MOM에 뽑혔고 풋볼 런던으로부터 주장다운 퍼포먼스였다라는 평가와 함께 평점 8점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실 역대 득점 단독 5위라는 소식에 손흥민 선수는 이렇게 소감 발표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나와 함께 뛰고 나를 지도해준 사람들과 팬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이 클럽이 내게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자랑스럽다. 자신의 모든 공을 항상 팬들과 함께했던 팀원들에게 돌리는 손흥민 선수예요. 이 역전골을 넣는 모습을 또 살펴보면 얼마나 정말 악착같이 경기 내내 달렸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느 선수라면 실망하고 또 좌절하고 포기할 법도 한 상황 속에서 손흥민 선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더 놀라운 건 손흥민 선수의 이 골에 일본이 굉장히 흥분했다라는 겁니다. 왜냐? 토트넘 캣팀 차이를 만들어냈다. 후반 41분에 역전골을 터뜨린 손흥민에게 일본 매체가 극찬을 쏟아낸 겁니다. 이번 경기가 사실 선제골을 얻어맞으면서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이끌어 나갔는데 손흥민 선수는 골대를 2번이나 맞추는 불운까지 따랐죠. 하지만 손흥민 선수의 결정골, 역전골이 터져 나오면서 사실 이 경기가 역전승이라는 그야말로 손흥민이 독식한 경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대해 일본 매체들이 굉장히 높게 평가했는데요. 일본의 사커킹은요, 손흥민이 막판에 역전골을 터뜨리면서 토트넘이 루턴을 격파했다. 팀을 승리로 이끈 손흥민의 경기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후반 41분 캡틴이 차이를 보여줬다. 왜 캡틴인지를 보여줬다라는 거죠. 손흥민의 오른발 슈팅으로 토트넘이 역전에 성공했다. 후반 추가 시간이 9분 주어졌음에도 스코어가 바뀌지 않으면서 최종적으로 토트넘이 역전승을 장식해냈다. 또 다른 일본 사커 다이제스트 역시 하시오카가 후반 시작과 동시에 투입됐지만 루턴은 후반 41분경 한국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에게 결승골을 내주며 토트넘의 1대2 역전패를 당했다. 루턴은 다이키의 끈질긴 수비 덕에 실점을 하지 않았고 승점 1점을 갖고 돌아가려 했으나 결국 손흥민에게 결승골을 내줬다. 모든 일본 매체에서 손흥민 선수의 경기력에 극찬을 쏟아내며 통산 160억 골의 대기록을 달성한 손흥민 선수를 존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손흥민 선수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기록들이 너무나 자랑스럽지만 축구는 혼자서 하는 스포츠가 아니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만들 수 있었던 기록이다. 인성마저 갑벽한 손흥민 선수의 이런 프로의식, 왜 감독이 칭찬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더불어서 이런 손흥민 선수의 극찬평가 일본에서 왜 쏟아졌나 봤더니 이런 모습 하나하나가 손흥민 선수의 진짜 인성을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저는 강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자, 이게 뭐냐면 경기 중에 하시오카 선수가 이 필드 위에 누워있는 모습입니다. 당연히 이 같은 팀 선수들은 그 선수가 걱정이 됐을 텐데 이 골키퍼 선수가 뭐라 심판에게 가서 이렇게 막 항의를 하려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다음 장면을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하시오카 선수 옆에 가서 직접 괜찮냐라고 물어보며 굉장히 다정하게 이 하시오카 선수를 챙기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다음 모습을 봐도 이 고통스러움에 누워있는 하시오카 선수 옆에 사실 같은 팀 선수들은 그냥 멀리서 바라보고 있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이 하시오카 선수를 걱정하는 건 정작 같은 팀원이 아니라 심판보다 더 가까이에 다가가서 하시오카 선수의 손을 잡아주고 있는 손흥민 선수뿐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아니 같은 팀원들은 그냥 멀리서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골키퍼 선수가 와서 뭐라 하시오카 선수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시오카 선수 입장에선 굉장히 좀 서러울 수 있을 만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일본의 국가대표 수비수인데 말이죠. 그런데 이 선수를 한국의 손흥민 선수가 제일 챙기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데 이 모습을 본 일본 누리꾼들, 일본의 축구 팬들은 뭐라고 했느냐? 왜 손흥민이 월클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왜 손흥민 선수가 대단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이다. 이런 극찬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손흥민 선수를 좋아하는 중장년층의 팬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이 시청을 하곤 합니다. 저희 친척분도 손흥민 선수의 열렬한 팬이거든요. 왜 팬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손흥민 선수가 월클이다라는 얘기가 쏟아지고 있죠. 그런데 사실 최근 이 손흥민 선수와 트러블이 났고 또 그것을 직접 사과하여 해결한 이강인 선수에 대한 사실 국가대표 활약 많은 분들이 좀 용서를 해줬지만 사실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를 직접 비교한다라는 건 많은 무리수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지금 이강인 선수의 기사를 보면 또 벤치 전망이 보인다. 3월 31일 날 올라온 기사입니다. 새파란 06년생 동생에게 밀려버린 것인가? 황당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도 다수의 매체가 파리 상제르맹에서 이강인 선수의 벤치행을 점쳤다. 그 자리에는 2006년생인 미드필더 에머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라이벌전을 앞두고 또 한 번 이강인에게 먹구름이 껴버린 거죠. 다수의 매체가 이강인 선수의 벤치행을 전망한 것입니다. 이강인 선수 이 06년생에게 밀려버렸다라는 게 참 어찌 보면 아쉽고 결국 이 정도 선수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프랑스의 현지 전망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합니다. 결국 베스트 11 예상되는 선발 선수 이름에 이강인 선수의 이름은 없었다라고 합니다. 현재 리그 15경기에서 2골 또 2개의 도움을 기록 중이긴 한데 글쎄요. 이 모습이 손흥민 선수의 이 엄청난 160호 골과 비교를 하려면 좀 그 차이와 격차가 너무 많이 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의 의견 댓글 내용들도 매우 궁금합니다. 자, 손흥민 선수가 드디어 국가대표 주장에서 다시 토트넘의 캡틴으로 돌아간 이후에 열린 이번 루턴 타운. 루턴 타운과의 전에서 드디어 리그 15호 골을 터트리면서 팀을 역전승으로 이끌었습니다. 대단한 기록이 나왔는데 루턴을 상대로 결승골을 넣으면서 2대1 그것도 역전승을 손흥민 선수가 견인했다라는 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이번 사태에 대해서 해결사는 손흥민이다. 역전골이 폭발했다. 토트넘 루턴의 2대1 역전승 4위로 도약하며 리그 15호 골을 손흥민 선수가 달성을 해냈습니다. 아마 본 경기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너무나 대단했던 게 손흥민 선수 사실 1대1로 지금 팀이 이렇게 좀 굉장히 쫄깃한 상황 속에서 마지막 결승골 쐐기를 박아 넣었습니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이드부터 치고 나온 패스를 받은 손흥민 선수 골대 중앙에서 볼을 받자마자 칼 같은 슛으로 골망을 뒤흔들었는데요. 사실 전반전에만 해도 루턴이 선제골을 터뜨리면서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토트넘의 반격이 있었죠. 전반 6분 손흥민의 패스를 받은 베르너가 좌측면을 질주하여 크로스로 올렸고 결국 헤드 슈팅을 날렸지만 사실 골문 옆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골대 옆을 지나고 골문 옆을 지나면서 많은 토트넘 팬들이 땅을 치게 됐는데요. 결국 득점에 실패하게 됩니다. 전반 38분 쿨루셉스키가 패스를 했고 손흥민이 이것을 받게 됐죠. 하지만 이것도 결국 골문 옆으로 지나는 행태로 이어지게 됩니다. 전반전은 사실 1대0으로 종료가 되면서 드디어 결승 진출이 좌절되는 건가? 아마 손흥민 선수의 팬분들은 많은 걱정을 하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토트넘은 또 한 번 슈팅을 기록했죠. 결국 1대1 동점골이 자책골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사실 좀 황당한 자책골이었지만 1대1 상황에서 꼭 한 번 더 추가 득점이 필요했었다. 하지만 여기에 해결사는 결국
손흥민 선수였던 겁니다. 사실 역전에 실패했다라고 바라봤어요. 후반 11분 포로가 우측면 질주를 한 뒤에 땅볼 크로스를 올렸고 달려나가던 손흥민 선수가 원터치 슈팅을 했지만 이게 골키퍼에 막히게 됩니다. 근데 비슷한 그림으로 사실 거의 경기 종료되기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의 득점으로 연결이 됐죠. 결국 후반 41분 손흥민 선수는 역습을 시작했고 좌측면으로 질주하는 베르너에게 이 공을 패스했습니다. 베르너가 문전으로 올린 걸 존슨이 뒤로 연결해주면서 사실 베르너에게 공을 주고 달려오던 손흥민 선수가 그 공을 바로 침착한 슈팅으로 처리했고 결국 수비를 맞으면서 굴절되어 골망을 가르게 되면서 역전승을 이루어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리그 15골을 따내면서 결국 득점 랭킹 3위에 올라갔는데요. 이 추세라면 득점 랭킹 1위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만한 것 같습니다. 이 엄청난 경기력에 포스테코글루는 대만족을 했습니다. 소니는 당신이 보는 것 자체 토트넘의 자랑이다. 사실 굉장히 뽕이 차오를 수밖에 없었죠. 이번 경기는 토트넘이 전반전부터 3분 만에 실점하면서 내내 끌려다닌 경기였기 때문입니다. 전반전이 끝났을 때 아마 많은 분들이 소니 해내야 하는데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사실 경기가 종료된 이후 감독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쉽게 이겼어야 하는 경기인데 사실 쉽지 않았다. 역전승 비결에 대해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 나는 우리가 실점한 것에 실망했다.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대부분의 선수가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경기를 하고 있다라고 바라봤다. 더불어 우리가 앞서고 있었다면 경기를 더 편안하게 하긴 했겠지만 다시 한번 선수들의 훌륭한 태도가 있었다. 특히 역전골을 기어코 만들어준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는 주장으로서의 본분을 다했다. 소니는 몇 번의 좋은 기회가 있었지만 운이 나빴을 뿐이다. 그는 오랫동안 이 클럽의 훌륭한 선수였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길 바란다. 소니는 당신이 보는 것 그 자체다. 그는 정말 헌신적이고 높은 기준을 보유하고 있다. 매 순간 자신이 가진 모든 걸 제공한다. 소니는 그 자신과 토트넘의 자랑이라며 극찬을 합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경기를 마치고 났는데 재밌었던 건 요 경기 이후의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 경기 이후의 모습들 보신 분들도 좀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재미있는 장면이 좀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손흥민 선수가 이제 경기를 마치고 많은 선수들과 인사를 하고 있었는데 밑에 보이십니까? 웬 어린아이가 필드로 미친 듯이 질주를 해서 손흥민 선수에게 달려갑니다. 이걸 손흥민 선수가 이제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이걸 본 손흥민 선수가 오히려 웃으면서 가까이 아이에게 다가가며 손을 잡아주기도 합니다. 물론 이 안전요원은 아이를 데리고 금방 나가지만 사실 이 모습을 본 많은 축구 팬들은 역시 소는 다르다. 소니는 따뜻한 사람이 맞구나라고 이야기가 많이 쏟아졌습니다. 아마 요 해프닝이 사실 이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왕왕 있는 일이지만 대부분 선수들은 당황하거나 기피하거든요.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는 이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고도 다가와서 오히려 인사해주는 모습. 요즘 해외여행을 다니거나 연예인들이 사실 인종차별을 당했다라는 이야기가 최근 오스카 시상식에서도 나온 거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근데 손흥민 선수는 오히려 이 영국에 있는 어린 외국 아이들이 우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더 재미있었던 거는 사실 요 장면이에요. 아마 보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재밌는 건 요 대목인 것 같아요. 바로 하시오카 선수가 이렇게 손흥민 선수와 끌어안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요번 경기 끝나고 나서 많은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와 인사했다라는 건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특히 이 하시오카 선수는 아시다시피 일본 국가대표 수비수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선수가 사실 손흥민 선수에게 인사를 건네기 이전에 주변을 굉장히 많이 맴돌았단 말이에요. 이 하시오카 선수 하면 일본 국가대표 선수이기도 한데 사실 축구하면 한일전이고 한일전이 핫한 이유는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의 국가대표 선수도 이 손흥민 선수가 다른 선수들과 다 인사가 끝날 때까지 이 주변을 엄청 맴돌아요. 엄청 맴돌다가 딱 손흥민 선수가 하시오카 선수를 알아보고 이렇게 먼저 손을 내민 겁니다.
그러니 하시오카 선수 신나가지고 손흥민 선수와 악수를 하며 인사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줬는데 이게 또 짧게 포착이 된 거죠. 자, 일본 국가대표 수비수 선수인 하시오카 선수마저도 이 손흥민 선수를 보면서 슈퍼스타임을 잘 알아보고 있다라는 대목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특히나 이 하시오카 선수뿐만이 아니라 손흥민 선수와 인사하려고 했었던 정말 많은 선수들이 존재했어요. 거의 뭐 줄 서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데 재밌는 건 이 손흥민 선수가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이 어린아이에게도 다가가서 인사를 했던 만큼 이 일본 선수건 해외 누구 선수건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인사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두고 이 손흥민 선수를 우리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